안녕하십니까. 이동환 교우입니다. 오늘은 이카로스처럼 추락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건축가인 다이달로스의 아들로 하늘을 날다가 추락하여 최후를 맞이하는 인물입니다. 이 일화는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궁에 갇힌 다이달로스가 그곳을 탈출하기 위하여 새의 깃털을 모아서 실로 묶고 밀랍으로 이어 붙여서 새의 날개와 같은 날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날개를 아들인 이카로스의 어깨에 달아주었습니다.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아들이 비행하기 전에 당부를 했습니다. 너무 높이 날면은 태양의 열기에 깃이 타버릴 것이고 너무 낮게 날면은 바닷물에 깃이 젖어 무거워지므로 반드시 하늘과 바다의 중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이카로스에게 날개를 달아준 뒤에 자신도 날개를 달고 하늘을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조언을 잊어버리고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태양 가까이 날아올라간 이카로스는 밀랍이 녹아내리고 해체된 날개와 함께 바다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이달로스가 다급하게 이카로스를 구하기 위해 팔과 다리를 휘저어보지만 아들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어부, 목동, 농부는 떨어지는 이카로스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무모한 도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같은 원칙을 경영하게 적용해 이카로스의 역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달아준 날개를 달고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날아오르기만 하면 추락하고 만다는 교훈입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은 5대를 이어오면서 국내 총생산의 50%를 점하는 재벌입니다. 그러나 그룹 이익의 85%를 세금으로 내고 자손에게 능력과 무관하게 자리를 주지 않았으며 자원해서 군 입대를 하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습니다. 자손들이 우쭐대다가 비난받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의 모토는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아이콘과 아이패드로 정보기술 세계에서 혁신적 변화를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1977년 소형 개인 컴퓨터를 만들어 업계의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1984년 매킨토시라는 가정용 컴퓨터를 시장에 내놓았으나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자신의 회사에서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경영하기에는 성공을 잊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과 자만이 실패를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는 교훈은 지난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성 경제연구소는 최고 경영자 305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과거의 성공이 기업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의석수 180석을 확보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만과 독단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7월 28일 여당은 국회 국토교통위 등 3개 상임위를 열어 부동산 관련 법안 등 13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자행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전세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도 상임위에서 토론과 협의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다수결 원칙에 의해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다수당의 횡포와 폭주가 어떤 창극을 만들지 심히 두렵습니다. 참으로 법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제압하고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고 공수처를 설치해 권력을 휘두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카로스의 역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만과 독단에 빠지면 하늘도 떠나고 민심도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카로스처럼 높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일순간에 바다로 추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카로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